자,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추정량의 효율성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12페이지까지 했었는데, 자,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자, 좋은 점 추정량이란 무엇인가? 좋은 점 추정량. 의 기준으로 우리가 뭐를 썼었냐면은 MSE라는 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세타에 대한 추정량, 세타 햇의 MSE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오차 제곱의 평균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오차 제곱의 기대값, 이걸 MSE로 딱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MSE 값이 작은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다. 근데 이거를 잘 분해를 해봤더니 이게 어떻게 분해가 됐었냐면 추정량의 분산하고 추정량의 바이어스의 제곱 이렇게 분해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MSE가 작으면 좋은 추정량인데, 그 중에서도 이 편향에 해당하는 거, 분산이 0이면 우리가 불편 추정량, 바이어스가 0일 경우, 그쵸? 그래서 요런 성질이 있는 추정량을 하나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분산, 편의죠, 편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바이어스는 편의. 근데 이 분산 파트는 뭐였냐면, 분산이 더 작은 추정량일수록 12페이지에 있듯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다.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12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고, 자, 13페이지의 그림을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요거 순서대로 13페이지 그림. 순서대로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각 그림마다 이렇게 중심이 있고, 중심이 다 똑같이 있죠. 0,0에 빨간 점이 있고, 그 빨간 점들을 주변으로, 이게 아마 제가 그림을 30개를 찍었나 50개를 찍었나 모르겠는데, 50개라고 해볼게요. 50개의 점들이 이렇게 각각 있어요, 각 그림마다. 근데 그거를 추정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 점을 참값, 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타. 그리고 표본에 따라 바뀌는 그 추정량을 50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려본 그림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그림, 그러니까 어떤 추정량이 좋은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뻔한 답이 보이죠? 제일 좋은 추정량이 뭘까? 당연히 1번 추정량일 거예요. 가장 좋은. 그리고 그림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 4번 그림이 가장 형편없죠? 이 중심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을 뿐더러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렇죠? 가장 안 좋은 추정량. 자, 근데 1번하고 4번은 이렇게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데, 그쵸? 도대체 그럼 2번하고 3번 중에서 어떤 추정량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좋은 추정량이고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추정량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냐면,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를 각각 구분을 해주실 줄 알아야 돼요. 자, 2번 그림부터 볼게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죠? 추정량이 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긴 한데, 그렇죠? 대신에 조금 많이 퍼져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을 뜻하는 게 뭘까? 이 빨간 점을 중심으로 그래도 모여 있다, 이 얘기를 뜻하는 게 바이어스예요. 자, 이번 추정량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는 그래도 적어요. 편향. 그러니까 빨간 점을 중심으로 치우쳐지진 않아 있어요. 대신에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니까 분산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3번 추정량 같은 경우는 빨간 점하고 아예 중심 자체가 다르죠. 이 추정량이 얻어지는 어떤 평균, 중심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대되는 값이 조금 달라요. 참값인 빨간 점하고는. 그래서
바이어스는 조금 큰 대신에 그 대신에 안정성은 있다. 분산은 현저히 낮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뭉쳐 있죠. 그러니까 0점 조절이 잘 안 된 거죠. 집중력은 좋은데 0점 조절은 안 된 거. 반대로 2번은 0점 조절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이렇게 한 방 한 방 쏠 때마다 이렇게 중심을 기준으로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2번하고 3번은 이렇게 비교하긴 좀 곤란해요. 대신에 차이점은 확실히 있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13페이지의 그림은 이제 추정량의 편의와 분산을, 편향과 분산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림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14페이지에 예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제 표본 평균 X바의 불편성과 효율성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자,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자, n,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3개인 그런 표본에서 모평균 뮤에 대한 3개의 추정량을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추정량은 유일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 뮤1 헷, 1번에 뮤1 헷, 2번에 뮤2 헷, 뮤3 헷 이렇게 세 종류의 추정량을 제시를 한 경우에요. 3개의 표본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 이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집단의 관심 대상 중에 하나가 지금 모평균인 뮤. 근데 이 뮤를 추정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 3개의 임의 표본, 랜덤 샘플을 뽑은 거예요. 3개의 표본. 그러니까 n, 표본의 개수가 3. 자, 그래서 이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표본들의 조합이 다 뭐라고 했어요? 다 통계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3개의 통계량, 추정량을 만든 건데, 자, 뮤1 헷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전형적인 표본 평균 x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이 표본들의 평균이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근데 어떤 친구는 나는 x바 말고 왠지 이 두 번째 표본에 이렇게 무게를 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표본에 2를 곱했어요. 대신에 이거 3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4로 나눠줬네. 그쵸? 이런 추정량을 제시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치? 이게 좋다 나쁘다는 이제 따져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왠지 자기는 느낌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표본에다가 2를 곱해줬는데 나는 4로 나눠주지 않고 5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도대체 이 세 가지 추정량이 각각 서로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 근데 비교 대상은 비교 기준은 당연히 뭐가 돼요? 비교 기준. 당연히 MSE가 될 거예요. 근데 MSE가 어떻게 나눠지지? 이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로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이어스를 확인하는 방법. 자, 바이어스는 식이 어떻게 돼요? 어떤 추정량의 바이어스는 기대값하고, 그쵸? 기대값하고 모수의 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대값을 구해볼 거예요. 기대값을.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추정량의 기대값. 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표본 평균이죠. 이 첫 번째 추정량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뮤가 나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쵸? 요거는 확인이 됐고, 자, 두 번째 추정량은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죠? 얘는 식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x1 더하기 2x2 더하기 x3. 자, 이렇게 되니까 기대값의 선형성에 의해서 일단 상수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 일단 상수 앞으로 다 튀어나오고 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랜덤 표본의 의미 자체니까 각 표본들의 기대값은 다 뭐가 된다? 이 기대값들은 다 동일한 모집단에서 뽑힌 표본이니까 얘네들의 기대값은 다 뮤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하면 뭐가 돼요? 얘도 답이 뮤가 나오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이 세 번째 표본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식 안 쓰고 답만 써볼게요. 결국 뭐가 되죠? 얘는 5분의 1의 4뮤가 될 거예요. 즉 그냥 뮤가 아니라 5분의 4뮤라는 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바이어스가 어떻게 될까? 바이어스. 결론이 뭐예요? 기대값을 첫 번째 추정량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모평균이 뮤가 나왔어요. 즉 이 첫 번째 추정량의 바이어스는 뭐가 된다? 당연히 0이 되겠죠. 바이어스의 정의상. 기대값이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랑 똑같으니까 편향이 없죠.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추정량의 바이어스 뭐가 돼요? 0이 되네. 얘를 근데 우리 사실 뭐라고 해요? 얘를 가중평균이라고 하죠. 두 번째 표본에다가 이제 가중치를 줬다고 해서 2배의 가중치를 줬다고 해서 가중평균. 자, 대신에 이 세 번째 추정량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좀 있죠. 이 계산을 해보면 기대값이 5분의 4 뮤가 나오고 모평균이 뮤니까 얘는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그냥 절대값을 취해줄게요.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5분의 1 뮤의 절대값. 자, 그러니까 0이 아니라 모평균이 0, 이 뮤 값이 0이 아니고서야 이 추정량의 바이어스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바이어스 측면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추정량보다 첫 번째 추정량 그리고 두 번째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바이어스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바이어스를 확인한 거고 두 번째 추정량은 두 번째 기준인 이제 효율성을 볼 거예요. 효율성은 결국 뭐를 체크하는 거예요? 분산을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분산을 다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 추정량의 분산, 우리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이거는 이제 기초통계 수준의 문제니까 빠르게 지나가면은 자, 분산 어떻게 구하죠? 요것만 제가 풀로 한번 써볼게요. 자, 3분의 1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되고 얘는 자, 상수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제곱이 되죠. 분산이니까. 그리고 이 표본들이 서로 다 독립이기 때문에 IID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다 분리가 된다. 분산 역시.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제가 제시는 안 했지만 이 모집단의 분산을 보통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그렇죠? 시그마 제곱. 그래서 결론 뭐가 돼요? 자, 3분의 1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 시그마 제곱은 딴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모집단의 분산, 뭐 알려진 값일 수도 있고 안 알려진 값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1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보통 표본 평균의 분산이 바로 어떻게 얻어져요? n분의 시그마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 거 똑같이 나오죠. 지금 n이 3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분산을 계산하시면 이제 첫 번째 추정량의 분산은 3분의 1 시그마 제곱. 자, 두 번째 추정량의 분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얘는 결론적으로 이제 한 번 했으면 결국 이제 분모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16분의 1. 그리고 괄호하고 자, 시그마 제곱 더하기 자, 두 번째 표본에 2를 곱했기 때문에 이 2가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4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다? 16분의 6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고
자,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추정량의 분산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자, 분모가 5니까 25분의 1에 다 더하면 6이겠네. 그냥 한 번에 쓸게요. 6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일단 나온 값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추정량의 분산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이라고 했어요. 자, 분산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분산을 비교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는데, 그쵸? 통분을 뭘로 하면 되죠? 통분을 해볼까? 자, 3분의 1이고, 그쵸? 3분의 1이고, 16분의 6. 16분의 6이면은, 8분의 3. 그리고 얘는 3으로 나누면, 3으로 안 나눠지지, 그치? 요건 그냥 25분의 6. 그러면 통분이 뭘로 되나요? 25분의 6 맞죠? 예, 통분이 뭘로 돼? 이거 내가 계산을 안 해가지고 왔네. 여러분들 그 한번 계산해 보시고 지금 뭐 이거는 그냥 산수니까 아마 어떻게 나올 거냐면 분산이 가장 작은 순서가 얘가 가장 분산이 작을 거예요. 세 번째 애가. 세 번째가 분산이 작고 다음에 이 첫 번째 뮤1 햇이 두 번째로 분산이 작고 분산이 제일 큰 애가 아마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까 편향, 바이어스 측면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어때요? 뮤3 햇이 뮤1 햇, 뮤2 햇보다 더 좋은 추정량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14페이지의 문제의 답은 이런 거예요. 자, 좋은 추정량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인데 불편성하고 효율성. 그렇죠? 그 바이어스 측면에서 불편성의 측면에서는 첫 번째 두 개, 뮤1 햇하고 뮤2 햇이 완벽하게 바이어스가 0인 불편 추정량이에요. 대신에 세 번째 추정량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존재해요. 근데 바이어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으로 따져봤을 때 그 조그만 바이어스를 어느 정도 감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이 이 세 번째 추정량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뭐보다 완벽하게 좋다, 월등히 좋다라고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딱 확실하게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비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량들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4페이지 같은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14페이지까지가 우리 추정 중에서 이제 점추정에 해당이 되고, 이 남은 15페이지부터 남은 부분은 이제 구간 추정이에요. 구간 추정. 자, 구간 추정은 이제 점추정의 확장인데 이런 거죠. 요걸 보면서 합시다. 15페이지. 자, 추정이긴 추정인데 점추정하고는 다르게 모수 세타가 어떤 값일 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포인트로 추정하는 게 점추정이라면 구간 추정은 모수 세타가 뭔진 모르지만 속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범위를 추정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범위를 추정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 자, 범위를 추정한다. 우리 수학에서 범위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어떤 인터벌을 얘기하고 인터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범위라는 거는 하한하고 상한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범위의 가장 최소값, 범위의 가장 최대값. 요 하한하고 상한을 추정을 하면 그게 범위를 추정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간 추정은 그냥 추정량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구간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구간의 하한인 세타 헷 L, 로어 바운드라고 해서 L이라는 이제 기호를 쓴 거고, 상한인 어퍼 바운드, 그래서 세타 헷 U. 이렇게 두 가지를 추정해 주는 게 바로 구간 추정량이다. 간단하죠. 세타가 속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세타가 이 안에 이 구간에 속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적당한 구간을 이렇게 찾아주는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구간 추정량의 컨셉이고, 그래서 15페이지 이제 대충 소개가 다 됐죠. 이건 이제 실내 구간이라고도 불러준다. 이 구간을 구간 추정량이라고도 하고 실내 구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세타의 L이 하한, 세타의 U가 상한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말 그대로 추정량이에요. 추정량. 추정량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추정 대상은 똑같아요. 자, 모집단의 어떤 세타라는 모수가 추정 대상이라면 얘를 구간 추정하기 위해서 결국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점 추정하고 완벽하게 똑같아. 대신에 점 추정이 아니라 구간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본으로부터 두 개의 추정량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통계량을. 적절하게 하한을 찾고 이 표본으로부터, 그 다음에 상한을 찾고, 그래가지고 얘네들로부터 얘를 어떻게 하겠다? 구간 추정을 하겠다. 자,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당연히 얘네 둘은 통계량이다. 뭐 당연한 말이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 추정량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어떤 구간 추정량이, 그러니까 어떤 실내 구간이 좋은 실내 구간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뭐가 될까? 당연히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좋은 구간 추정량이 되려면 적어도 그 모수 세타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제시한 그 추정 구간 안에, 구간 추정 안에 포함될 확률이 당연히 높아야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이 첫 번째 줄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수 참값, 세타가 우리가 제시한 그 구간 추정량 안에 포함이 될 확률.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 이런 거죠. 모수 세타가 이 하한하고 상한 사이에, 즉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 요 확률 값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좋은 구간 추정량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확률이 100%면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00%라고 해서 좋은 구간 추정량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극단적인 예제를 하나, 둘, 셋, 네 번째 일단 요 네 번째 줄을 보면 극단적인 예제를 제가 써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우리나라 키의 평균, 그러니까 이걸 모집단으로 봅시다. 우리나라 키의 평균을 뮤라고 했을 때 이 뮤의 구간 추정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의 어떤 키의 평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뮤에 대한 구간 추정량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 뮤에 대한 구간 추정은 내가 50cm에서 3m로 하겠다. 자, 이런 구간을 제시를 했다고 해봅시다. 구간 추정, 실내 구간으로. 자, 일단 확실한 건 뭐겠냐면,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키의 평균, 그냥 성인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성인의 키의 평균을 뮤라고 했을 때 이 뮤가 50하고 50, 그러니까 0.5m죠. 0.5m하고 3m 사이에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구간 추정량이에요. 즉, 그 확률이, 그러니까 포함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과연 이 50cm하고 3m 사이에 있다라는 이 실내 구간이 좋은 구간 추정량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이런 정보는 우리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 결론이 뭐냐면, 이 포함될 확률이 100%가 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의 길이를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구간의 길이를 무한히 늘리면은 이 구간 추정량에 포함될 확률은 100%가 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다. 근데 줄이면 줄일수록 더 정보는 생기되 포함될 확률은 당연히 작아질 거니까 포함될 확률을 미리 정해놓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90%, 95%, 99% 이런 값들을 쓰죠. 그러니까 연구나 실험의 특성에 따라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을 미리 정해놓고, 이게 이제 중요한 파트죠. 그 확률을 만족하면서 어떻다? 최대한 구간이 작은, 구간의 길이가 작은 그런 구간 추정량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구간 추정량의 컨셉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16페이지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17페이지 마무리를 하면, 자, 신뢰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 수준. 자, 우리가 구간 추정에서 신뢰 수준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연구자가 만족할 만한 적당히 큰 확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100 곱하기 1 알파 이제 퍼센트. 이제 100을 곱해준 이유는 이제 백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고, 이 1 알파가 결국 확률이 되겠죠. 즉 알파라는 값은 적당히 작은 값, 1 알파가 크게끔 되게 해주는 적당히 작은 값. 그래서 유의 확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주로 0.1, 0.05, 0.01 뭐 이런 값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신뢰 수준, 즉 우리가 제시한 구간 안에, 즉 모수 참값인 모수가 들어갈 확률이, 포함이 될 확률이 적어도 1 알파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라고 미리 알파 값을 미리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나 실험의 특성에 따라서 알파 값을 미리 정해 놓고, 이제 요 수준을 만족하는 구간 추정량을 제시를 하는 게 이제 구간 추정의 컨셉이에요. 자, 그때 이제 말로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걸 자세히 다룰 건데, 자, 위식을 만족하는 신뢰 구간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좋은 추정량이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최대한 작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정량이 좋은 신뢰 구간, 좋은 구간 추정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서 1 알파를 신뢰 수준이라고 하고, 알파는 적당히 작은 값을 주로 사용을 한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하는 값이에요. 자, 요게 이제 핵심인데, 마지막이 구간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간 추정량을 구하는 방법은, 자, 크게 세 스텝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 앞부분에서 배웠던, 일단은 점 추정량을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좋은 점 추정량.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점 추정량 세타 헷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분포를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알려진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신뢰 수준에 맞게 구간 추정량을 제시를 할 수 있다. 자, 일단 요 세 스텝은 이제 나중에 우리 검정할 때, 테스팅할 때도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도 써먹을 거고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우리가 추론, 통계적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 파트부터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구간 추정량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을 했고,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강의안을 가지고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